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시리즈 진행을 맡은 MC 정흥수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장재호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짤막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안과병원에서 성형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장재호입니다. 네, 성형외과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고요. 눈물 흘림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편을 준비하면서 사실 눈물 흘림증이란 증상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혹시 이 눈물 흘림증, 쉽게 말해서 어떤 증상을 가진 질환일까요? 눈물 흘림증 말 그대로요. 평상시에 눈물이 흘러서 이 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닦아야 된다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눈물이 흐르는 증상을 크게 이제 나눠보면 네. 눈이 건조해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요. 눈물이 빠져나가는 눈물길에 이상이 생겨서 눈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럼 첫 번째 안구건조증이 있는데 왜 눈물이 흐르냐고 또 오히려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물이 부족하게 되면 사소한 자극, 눈에 조그마한 에어컨 바람 아니면 선풍기 바람만 자극이 돼도 눈이 건조한 상태라서 자극이 돼서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그게 안구건조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눈물이 만들어져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TV에서 영화나 이런 데서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네. 그럴 때 콧물이 많이 나요. 그 이유가 눈물이 만들어져서 빠져나가는 길이 코로 빠져나가거든요. 그 길에서 무조건 어딘가가 문제가 생겨서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면 눈물이 밖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눈물 흘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눈물이 나면은 안구 건조증 또는 눈물 흘림증 이 두 가지 증상을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눈물이 콧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눈물은 대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눈물이 만들어지는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네. 눈의 이 바깥쪽 위쪽 뼈 안쪽으로 눈물샘이 있어요. 눈물샘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눈물이 빠져나가는 거는 코 쪽으로 있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진 눈물이 눈 전체를 다 적신 다음에 코 쪽에 이제 눈꺼풀에 작은 눈물점이 있어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고기를 지나서 작은 눈물 소관, 눈물길을 통해서 코로 내려가는 큰 길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안구건조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눈물이 빠져나가는 이 코 쪽으로 있는 길, 쉽게 얘기해서 우리 수도꼭지를 틀면 수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 부분은 눈물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면대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길, 그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눈물이 빠져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물길이 막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병원에 오시면 아마 안과는 어느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큰 현미경 같은 기구가 있어요. 턱을 올려놓고 보는 기구가 있는데, 네. 그 기구를 통해서 눈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눈물길이 빠져나가는 눈물점에서부터 작은 길, 코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눈물 작은 구멍에다가 이렇게 식염수가 들어있는 주사 바늘이 뭉툭한 바늘이 있어요. 그걸 눈물 구멍에 넣어서 이 주사를 해보면 식염수가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는 특수한 눈물길 촬영을 하게 돼요. 그 촬영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눈물길이 좁아져 있습니다, 아니면 막혀 있습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고령 환자들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면 사실 치료가 좀 더딜 것 같기도 한데 맞나요? 예전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할 때요, 항상 수술이라는 거는 위험 부담이 있죠. 예전에는 저희 역시도 똑같이 만으로 70세가 넘어가면 수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네. 수술을 사실 권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80대, 90대도 워낙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연령에 관계없이 환자분의 건강 상태만 허락이 된다면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수술은 몇 시간 정도 걸리고 또 큰 수술일까요? 작은 수술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눈물길이 좁아지신 분들은 큰 수술이 필요가 없고요. 눈물길을 넓혀주는 수술을 하게 돼요. 눈물길을 따라서 눈 쪽에서부터 코 안쪽으로 그 실리콘 관을 넣어요. 실리콘 관을 넣어서 한 5, 6개월 뒀다가 나중에 빼게 되면 좁아진 눈물길을 넓혀주는 치료 방법을 하게 되고요. 눈물길이 완전히 막힌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수술이 커지거든요. 커지는데 눈물길이 빠져나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원래 눈물길을 원상복구는 할 수가 없어요. 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길을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 자체는 수술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코 안쪽에서 뼈에 구멍을 만들어서 눈물길을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수술 성공률이 90% 이상에서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런 젊은 친구들이 눈물 흘림증에 의심이 된다거나
또는 나아가서 좀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눈물 흘림증을 걸리지 않도록 하는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눈물 흘림증이 이제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구 건조증이 있고 눈물 내려가는 길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대개 눈물길이 막히는 경우보다는 네. 안구 건조증 쪽에 많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안구 건조증 역시도 대부분은 약물 치료가 있고요. 요즘은 또 레이저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단계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눈물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젊은 층에서는 드물긴 하지만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항암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한테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눈물길이 뭐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안과 진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눈물 내려가는 길에 그 문제가 생기면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서 눈물길을 완전히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염증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고, 특히 어린애들한테서도 가끔 발생을 하는데요. 네. 흔히 결막염 잘 아시잖아요. 그 네. 결막염을 심하게 앓고 나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안과에 가서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걸릴 수가 있는 게 눈물 흘림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눈물 흘림증, 저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 질병에 대해서 덕분에 잘 알게 됐고요. 또 눈물 흘림증에 관해서 이런 안과 질환에 고민이 있는 분들께 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나이가 한 60대, 70대, 뭐 심지어 80대도 마찬가지인데 건강이 요즘은 뭐 고정이라고 하시더라도 건강하시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면 병원에 와서 꼭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더 편안한 삶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경안과 병원이 함께하겠습니다.